실소유주는 최 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최 씨 측에서는 지금 고영태 씨 그리고 차은택 씨에게 굉장히 그 책임들을 다 떠넘기는 모양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고영태 씨가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헌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헌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또 행방이 묘연해서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통해서 20일까지 어떻게든 뭐 수소문을 내서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아마 이제 제가 만약에 고영태 씨 입장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고영태 씨라 그러면은 어디 가서 숨고 싶은 욕심이 좀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은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 10월 27일인가요? 그러니까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귀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러니까 태국에 있을 때도 언론사 기자들한테도 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포레카 강탈에 관련돼 있었던 지금 컴투게더 한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그 언론하고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묻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분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그 협박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가족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아이들만 학교를 보낼 수 없을 정도였다. 누군가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 뭐 지금 뭐 고영태 씨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번 일들을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제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청문회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 씨의 반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되는 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누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 어디든 가서 자기 신변을 좀 숨기고 있고 싶은 욕심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디를 완전히 잠적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고영태 씨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노승일 부장이 그 청문회에서 자신도 미행당하는 것 같다. 고영태 씨도 뭐 신변 이상이 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촉발이 되긴 한 건데요. 고영태 씨는 꼭 비단 그 측면만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 굉장히 좀 오류로 착각하고 있는 건 고영태 씨가 굉장히 의인인 걸로 지금 자꾸 묘사가 되고 있는데 고영태 씨도 지금 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있어요. 태블릿 PC 관련해서도. 태블릿 PC 최순실 사용하는 거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태블릿 PC까지 나오면서 고영태 씨도 지금 일부분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청문회하고 헌재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의원들이. 근데 헌재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있죠. 그리고 일단 국회 소추위원 측 이쪽도 변호인단 있단 말이에요. 또 헌재 심판관들, 재판관들도 역시 또 질문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본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를 위증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한 이유가 될 것 같고 지금 무조건 신변의 위협 때문에 도망다닌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일각에서는 뭐 태국 출국설이라든지 뭐 지인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했다가 뭐 통화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이상보다는 그냥 자진해서 잠적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거의 스토리가 똑같은 걸로 봤어요. 혼선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고 잠적하면 누가 유리한 건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누가 범인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추정할 때요.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얻는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영태가 지금 헌재에 나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하는 부분에서 돈을 최순실이 줬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진술들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쪽이 누군지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시간을 끌어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윤전추와 이영선을 동시에 보내면 될 건데 한 명씩 이렇게 내면서 시간을 끌고 또 최순실이나 관련자들이 지금 이렇게 헌재에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헌재가 지금 사람을 찾아봐라고 한 사람이 지금 4명째 아닙니까? 이제만 안 본 건 사라져서 없어요. 그다음에 고영태 지금 하고 또 한 명 더 사라져서 뭐 연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헌재가 오죽하면 경찰 보고 위치 소재 파악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경찰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요. 헌재의 변론 기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벌써 일각에서 한 신문은 4월 달로 탄핵이 넘어갈 것 같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관적으로 박 대통령부터 최순실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피자든 네. 이 사건의 참고인이든 정인이든 네. 손이 닿으면 닿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못 가게 하거나 늦게 가게 하거나 안 가게 하거나 네. 할 수 없어서 가면 엉뚱한 소리 하거나 네. 이런 걸로 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에 흐름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 그건 결국은 계속 시간을 이렇게 소모시키면서 네, 헌재 네. 판결을 늦추는 거. 예. 그런데 한국도 미국처럼요. 대통령이 최고 이런 어떤 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정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재나 이런 어떤 이 특검 이런 부분에 진술을 해서 주요한 정인을 할 사람은 당분간 그 사람에게 생활비를 보전해 주더라도 정인 프로그램에 넣어서 네.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이 법률 시스템이 운영되면 이건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네, 황태순 평론가 말씀 듣고 이 얘기는 넘어가죠. 예, 네. 이 대목에서 보면은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이른바 소추인 측, 그러니까 국회 측, 예. 검찰 측의 우호적인 증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증인이죠. 네. 그런데 이 고영태 씨가 왜 보면 굳이 고영태 씨 또 고영태 씨한테 우호적인 소추 측에서 굳이 이 그야말로 심리를 갖다가 늦출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아까 우리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막상 지난번 자기한테 우호적인 국회 청문회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 결여가 하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아까 황장 소장 말씀하신 대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고영태 씨 지금 검색 순위 1위예요. 예. 뭐 그 사람 갖다 어떻게 뭐 흔한 얘기로 네, 무슨 감금을 일이 일어난 거 했다던가 못 아니냐, 나오게 이런 했다던가 뭐 이런 우려도 이야기들 있고요. 또 네. 마침 보니까 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뭐 이야기 등등을 주변에 했다 그러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세 번째는 그냥 아예 지금 연락 한다고 그때 무슨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고영태 씨가 있는데 저는 방송 보면 곧 나올 거라고 봐요. 그 나와야지 정상이지. 아니 지금 보면은 아니 고영태 씨가 이 심리를 갖다 늦춰서 얻게 될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네. 오히려 그다음 어쨌든 보면은 그 야당으로부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보호를 받고 있고 국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증인이고 검찰로부터 사실상 보호를 받고 있는 우호적 증인인데 안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진짜 자칫 보면 오해받죠. 이 사람이 두 가지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거나 아니면 이쪽의 케이스거나. 예, 알겠습니다.